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대중심리극과 잔혹극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최근 저는 심리극과 잔혹극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공유하는 내용은 이 문의에 대한 답장입니다. 내용 일부를 편집했습니다. 지금부터 편집된 답장 일부를 공유하겠습니다. 부족하게나마 제 의견을 정리해 발송합니다. 우선 저는 국내 대중적인 심리극으로 심리극의 범위를 한정 짓고 싶습니다. TV 심리극을 포함하여 병원 밖에서 대중적으로 활동하는 국내 심리극 전문가들의 심리극 진행은 대체로 잔혹극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진행하는 심리극의 주인공들은 심리극에서 한 번 더 시련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내 대중심리극을 자극적인 일회성, 이벤트성 심리극이라 명명하고 자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노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미 대중심리극을 보았거나 경험한 분들이 저에게 같은 방식의 심리극 진행을 강조하거나 강요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안전한 심리극에 좀 더 집중하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대중심리극의 진행 패턴을 구현하기가 어렵지 않고 강렬한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심리극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할 때 대중적으로 알려진 방식으로 자극적인 심리극을 진행하면 치료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주 병원에서 정기적인 심리극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신중하게 심리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심리극은 모레노 부부가 창시하고 발전시킨 심리극과는 거리가 있고 심파극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대중예술사 심파성을 읽다라는 책에서 본 심파성의 특징적 요소 7가지가 생각납니다. 심파성의 특징적 요소. 첫 번째, 주인공 내면의 욕구와 욕망이 외부 세계에 의해 좌절된다. 두 번째, 주인공의 욕구와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주인공의 욕구와 욕망은 사랑, 우정, 동료와 같이 주인공이 속한 소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이다. 네 번째,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외부 세계에 권력에 맞설 의지가 약하다. 다섯 번째, 주인공은 외부 세계의 권력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여섯 번째, 주인공은 자신의 굴욕에 대해 자학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며 자기연민의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죄의식, 자학, 피해의식, 자기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상태를 보인다. 일곱 번째, 주인공은 과잉된 눈물, 탄식, 용서의 구걸, 독백 등을 통해 복잡한 감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굴욕적인 패배와 자학을 다루고 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요소는 심파성만이 가지는 독특함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극적인 일회성, 이벤트성 심리극을 보면서 불편함을 계속 느꼈고 심파성의 독특함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행자가 의도적으로 심리극의 주인공을 심파극의 주인공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심리극은 심파극이 아니다를 소개합니다. 심파극의 느낌이 강한 심리극을 설명하기 위해 대중예술 전문가 이영미 교수가 제시한 심파성의 특징적 요소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국내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심리극 진행자들은 주인공의 카타르시스 경험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기법과 특정 도구를 활용해 주인공을 자극하여 울분을 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인공의 모습에서 저는 심파극의 주인공을 떠올립니다. 저는 진행자의 연출에 의해 보조자들이 주인공을 자극하거나 진행자가 직접 나서서 주인공을 자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인공이 아닌 관객이나 시청자를 자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심리극의 주인공을 심파극의 주인공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TV 심리극의 경우 편집의 묘미까지 더해져서 보다 더 완성도 높고 자극적인 심파극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이 아니라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심리극을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파극이 관객과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하기 위해 주인공의 비극을 보여주는 계산된 연극이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목격해온 국내 대중 심리극은 관객 혹은 시청자의 카타르시스를 위해
주인공의 카타르시스를 이용하는 계산된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출판된 사이코 드라마와 집단 치료 매뉴얼에서 사이코 드라마는 어떻게 중독과 외상을 입은 성인 아이의 증상을 치유하는가에 나온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정화의 카타르시스를 통해 주인공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고 상처와 분노, 소외, 사랑, 욕구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그들은 과거에 금기시되었던 감정과 생각, 말을 겉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렇게 억압되거나 부정되어 왔던 일들이 표출됨에 따라 그들이 안고 있는 상처 또한 치유의 가능성을 얻게 된다. 분열되고 억압되었던 감정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느끼고 새로운 의미와 통찰을 바탕으로 자아로운 시각으로 기존의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은 정화의 카타르시스를 뛰어넘어 통합의 카타르시스로 연결됩니다. 국내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심리극은 대체로 정화의 카타르시스에 해당되는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데 너무 집중된 것 같고 통합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내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심리극에서 정화의 카타르시스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장면들이 잔혹극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심리극의 카타르시스를 소개합니다. 저는 카타르시스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혹은 심리치료적인 효과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인공을 자극하여 분노와 슬픔을 유도하는 심리극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이고 과도한 심리극 연출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이 그렇게 잔혹하지 않아도 통합의 카타르시스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PTSD 환자 대상의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잔혹한 장면을 굳이 재현하지 않고 주인공과 함께 의논하면서 주인공 스스로 통합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과거의 기억 다루기를 소개합니다. PTSD 치료 중인 심리극 주인공의 힘들었던 과거 기억을 현재의 관점에서 재현해보고 다시 써보는 작업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잔혹극이 결합된 심리극은 안전한 심리극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잔혹극이 결합된 심리극은 주인공이 한 번 더 상처받을 수 있는 리트라우마타이징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책임지고 잔혹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국내에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잔혹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진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주인공에게 제가 심리극으로 극화 가능한 정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주인공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보다 신중하게 심리극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상 국내 대중심리극과 잔혹극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영주식 드라마 치료, 직영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운영자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